혹시 지금 당신의 다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마도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매우 힘들어요. 라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92세 현역 의사 김명수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산을 오르고 손주들과 뛰어놀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겨우 60대에도 지팡이에 의존하며 화장실 가기조차 힘들어 하십니다.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타고난 체질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명이라고 체념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다리를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리는 우리 삶의 자유를 결정하는 핵심이자 행복한 노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군대에서 마라톤 대표 선수였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빠뜨리지 않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작은 실수로 넘어지신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타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불과 6달 만에 그분은 보행기 없이는 집 안에서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남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박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게 다 늙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저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저는 그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후 그분은 다시 산책을 하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박 할아버지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92년의 인생과 50년의 의료 경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요? 지금 와서 뭘 해봤자 소용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우리 몸은 70살이든 80살이든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시나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저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드시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편함들은 대부분 개선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잡한 의학 이론이나 어려운 전문 용어로 가득한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향을 알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92세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도 매주 진료를 보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신다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제 또래 대부분이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을 때 저는 여전히 제 다리로 걷고 뛰며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유전자나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방법들을 평생에 걸쳐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리가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이 건강해지며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또한 다리 힘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리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다리 근력을 기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둘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다리 부종과 저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다리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리 건강관리법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 귀중한 미리라는 시간을 선물 받고 계신 것입니다.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다시 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건강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근력 강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겠지만 이것만큼 효과적인 다리 운동도 드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 깍지 끼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번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움직이세요. 일어날 때 5을 세고 앉을 때도 5을 세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벽을 이용한 스쿼트입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티셔도 충분합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균형 감각도 좋게 해줍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5번씩 해보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서 혹시 이 나이에 운동을 해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이와 근육 증가는 생각보다 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80대, 90대 어르신들도 꾸준히 운동하시면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85세 조순이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와서 1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가족들도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어 했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놀랍게도 8달 후 조 할머니는 보행기의 도움을 받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반 후에는 지팡이만으로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린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 문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인데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떼는 것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서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루에 100번 정도 식사 후마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입니다.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발을 담그시면 혈관이 넓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때 천일염을 한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시면 하루의 피로도 함께 풀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 높이 올리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 정도 올려두시면 중력의 도움으로 정체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마다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가볍게 문지르듯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목욕 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에 84세 김정숙 여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은행에서 퇴직하신 후 점점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밤에 다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여사님은 성실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6달 후 김 여사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다리 부종은 거의 사라졌고 저린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리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건강도 좋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개선되어 머리가 맑아집니다. 또한 피부색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향상됩니다. 운동과 혈액순환 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영양 섭취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칼슘은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15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식품들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보라색까지 노란 호박, 하얀 양파처럼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드시면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너무 많은 설탕과 소금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다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 정도씩 걸어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과 뼈에 무리를 줍니다.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허리를 곧게 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선택도 다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예쁜 것보다는 편안한 것이 우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의 모양도 변하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 사이즈를 다시 재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매일 2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 명상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다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다리 힘을 기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부종과 저림을 해결하며 올바른 영양 섭취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전체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의 운동,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다양한 색깔의 음식 먹기,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이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다리는 놀라운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83세 이명자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5년간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친구들의 모임 초대도 거절하고 손주들이 와도 함께 놀아주지 못해 우울증까지 생기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6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지팡이 없이도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3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다시 인생을 찾았어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하시던 그분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이명자 할머니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73든 80세든 90세든 여전히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혈액순환은 개선될 수 있으며 관절의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결심과 꾸준한 실천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발목 돌리기 100번,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씩 걷기, 매 끼니에 단백질과 칼슘이 든 음식 챙겨 먹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제 92년 인생과 50년 의사 경험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변화를 선택하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다리 건강이 좋아지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면 근육이 더욱 강해지며 근육이 강해지면 더 많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좋은 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다리 건강을 방치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약해지며 근육이 약해지면 더욱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순환을 선택하실 건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순환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으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부터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92세인 저도 매일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고 지금도 매주 진료를 보며 강연을 다니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발목을 돌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해 보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다시 젊어지는 놀라운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